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쉽게 가는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정형화된 틀로 한번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학생들 질문 받으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진짜 유한집합의 원소의 세 개짜리 A집합, B집합, C집합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을 잠깐 소개를 좀 할까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을 찾아보시면 딱 하나만 얘기가 돼요. 요거예요. 단골 공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걸 다 어떻게 푸냐면 공식대로 풀어요. 근데 공식대로 푸는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누구? 요런 거. 2번 같은 케이스. 3번도 약간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방법을 좀 다르게 좀 풀려고 합니다. 물론 100% 이걸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다르게 풀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할 때마다 항상 설명하는 예가 하나 있어서 그 예를 하나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하는 사례를 하나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간담회를 하거나 물론 이 학원 말고 제가 만약에 다른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일단 학부모님들이 늦으면 땡큐라고 속으로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주도권을 내가 일단 쥐었으니까. 엄마들 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주도권은 다 저에게 넘어온 거예요. 진짜 이거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제가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어머님들한테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어머님이 먼저 와 계시고 제가 늦게 왔어요. 난 협상에서 완전 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 협상 전략 중에서 여러분들은 남에게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미샤나 뭐 이런 여학생들 같은 이렇게 화장품 파는 데 있죠. 거기 앞에서 보면 막 무료 샘플 같은 거 막 나눠주잖아요. 안 나눠주니? 나도 가끔가다 지나가면 봤는데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 공짜를 얻었는데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그래서 휴대폰 매장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룰렛 돌리라고 막 하잖아. 안 하니? 룰렛 뭐 던져보세요. 사은품 드릴게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 액정 교환해드릴게요. 액정이 아니라 액정 보호 필름. 액정 보호 필름을 교환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붙여드릴게요. 이런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룰이야, 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는 우리의 빚졌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 장사 마케팅 방식에서 그렇게 하는 선호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식코너. 마트 시식코너 가봐. 니네 그냥 막 먹고 다니니? 나중에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을 때쯤 좀 미안하지? 그렇게 안 먹어봤어? 난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 뭐 순대를 뭐 하고 있으면 순대 이렇게 보통 또 이게 아니라 좀 작게 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먹어보고 맛있네 이렇게 넘어가. 또 생각이 나. 다시 가. 또 먹어. 또 가. 또 다시 와. 먹어. 이쯤 되면 약간 미안해지거든. 그럼 사야 하나를. 실은 시식 코너가 다 그걸 노려요. 대부분 다. 그래서 실제 맛있으면 진짜 거기서 맛있게 조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학부모님하고 내가 딱 만났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게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 좋아해요. 드론. 근데 만약에 나영이 어머니가 오셨다 치자. 나영이 어머니가 딱 왔어. 근데 갑자기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드론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 나영이 어머니 뭐하러 오셨겠어? 드론 얘기하려고 왔겠어? 나영이 얘기하려고 왔겠어? 나영이 얘기하려고 왔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머니를 만나는 그 30분 동안 계속 드론 얘기. 어머니 혹시 드론 타보셨어요? 뭐 이런 거 있지. 헬리콥터랑 비슷한데 드론이 어머니 나중에 미래 시대에 이게 굉장히 이동수단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30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끊겠죠. 저 사람 이상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쌤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고 해보자.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맞선이 아니라 미팅 자리, 소개팅 자리 만났어. 친구가 소개해줘서 야, 이 친구 정말 괜찮아. 만나봐. 그랬다 갔어. 근데 그 친구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군대 하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건데 나는 계속 군대 얘기만 하는 거야. 군대에서 도수체제라는 게 있어요. 1번 동작은 이런 거고요. 2번 동작 이런 거고요. 2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일단 뭐라고 하겠냐? 미친놈으로 가겠지. 니네 인간관계 똑같은 거야. 대화의 어떤 물꼬를 만들려면 만약에 성현 너 뭐 좋아하냐? 음악으로 얘기해보자. 음악 뭐 좋아하냐? 또 안 듣는다고 얘기해야지, 그치? 진짜 미쳐버리겠어. 뭐 좋아해 그럼? 게임 좋아하냐? 게임 뭐 좋아하냐? 얘기해봐. 롤 좋아해. 그럼 나는 롤을 몰라.
근데 내가 얘랑 정말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롤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롤을 했다는 경험을 갖고 성현이를 만나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성현아, 너 뭐 좋아해? 너 롤? 나도 롤 해봤는데. 한번 해봤지만 해봤는데 그럼 얘가 그래도 좀 호감이 좀 오지 않겠냐는 거야. 안 그럴까? 이건 나만의 생각일까? 쌤이 실제로 쌤 그 와이프랑 결혼기념일마다 원래 뮤지컬을 봤었어요. 큰 뮤지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뮤지컬들이 있죠. 그런 거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것들을 한 번씩 꼭 봐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저기 끝에 뒤에 A석, 뭔지 알지? A석 맨 뒤에서 배우가 보일 듯 말 듯이 막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조금씩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조금씩 앞으로 가서 이제 지휘자석 딱 그 뒤에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지휘자석까지 한번 가보세요. 진짜 느낌이 새로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승우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매를 했는데 조승우 우리 날짜하고 조승우가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블 캐스팅된 배우의 모습을 보고 옥주영 같은 배우 이렇게 되게 잘하는데 또 보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커피숍 같은 데를 많이 가거든요. 호텔 커피숍 같은데 딱 가면 맞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 정장 딱 슈트 깔끔하게 입고요. 여자분들도 되게 딱 예쁘게 단정하게 딱 하고 와서 딱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딱 거기 보자마자 알아요. 남자와 여자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애프터가 될까 안 될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진짜 관찰해보세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누가 남자 여자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자, 내가 여자라고 해보세요. 내가 여자. 천연이가 막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여자의 태도가 일단은 테이블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의자에 최대한 등을 딱 기대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 이 사람한테 관심 없다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수업할 때도 알아요.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어떤 애들 다 이러고 있죠. 너 한번 해봐라.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진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대화가 겉돈난 느낌이 드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평화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거 안 하겠지만 뒤로 딱 있어서 표정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제가 관찰력이 뛰어나서 그거를 정말 많이 맞추거든요. 와이프랑 결혼기념일에 그런 얘기 쟤네들 이제 그만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둘이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모든 관계 속에서 공통된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관계든 상담이건 아니면 여러분 친구끼리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자꾸 공통적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연상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집합입니다. 네, 교집합이 제일 많아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집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보실 때마다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유한집합의 원소식이 공식으로 가지 않고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 구조로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적용시키면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만의 저만의 루틴이 좀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를 좀 하고 갈게. 자, 해보니까 이런 루틴이 좀 생기더라는 거야. 어떤 루틴이냐면 전체 집합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저는 보통 이렇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X라고 적고 여기다 Y라 잡는 편입니다. 네, 일부러 문자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3명, 예를 들어서 A, B, C 뭐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커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여기다 X라 적고 여기다 Y라 잡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긴 고집합이 하나였지만 여긴 고집합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다가 저는 저만의 루틴은 A, B, C라는 문자를 그냥 돌려버립니다. 물론 꼭 X를 써야 되죠. 그건 아닌데요. X, Y 문자를 좀 다른 종류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가 문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개짜리는 이렇게 가고 3개짜리는 이렇게 가는 패턴들을 가져갑니다. 쌤, 왜 얘는 안 쓰세요?
문제에 보면 보통은요 A의 개수가 만약에 25개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 중심, 교집합이라고 하는 형태 위주로 문자 잡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 오늘 하는 거 다 풀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개의 문제를 좀 적용을 좀 시켜드릴 텐데 앞에 거는 내비두고 뒤에 거부터 갑시다. 179번부터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좀 고난이도까지 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풀 거냐? 5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동아리 A, B의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전체를 잡고 A, B에 대해서 일단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죠? 56이죠? 전 여기다 56이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학생들은 두 동아리 A, B 중 적어도 한 곳에 가입하였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까 내가 Y로 잡았던 그 문자. 원래 내가 여기 아까 이렇게 잡는다고 했잖아. 이건 저만의 루틴이라고 했죠? 요게 0이라는 거죠. 그죠? 나와 있는 힌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동아리 A, B에 가입한 학생 수는 각각 35명. 그럼 여기를 X로 잡았으니까 이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얘는 35-X가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27-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아직 써먹지 않은 56이라는 힌트를 사용하죠.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큰 숫자 기준으로 어차피 이거 다 담아 어차피 35일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걸 기준으로 문자를 쓴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쓸까요? 35 더하기 27-X 더하기 굳이 쓰자면 제로가 얼마다? 56이다 라고 하는 형태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62-X가 56이지 않느냐? 그럼 X는 얼마가 됐죠? 6이 됐죠. 그럼 X가 6이 됐어요? 그럼 X가 얘가 6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29명이고 여기가 21명이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떻죠? 동아리 A에만 가입했다. 동아리 A에만 가입한 학생은 이거일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됐죠? 29가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쉬웠던 거죠. 3점짜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 더하기 NB 뭐 빼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집합을 중심으로 문자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풀이가 1차 방정식 풀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 돼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옆에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도에 있었던 거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말이 어렵게 나왔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짜증나게 나왔는데 올림픽 대회하고 패럴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죠? 이게 뭔지? 패럴림픽이 뒤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패럴림픽 뭐예요? 장애를 좀 가진 장애인 분들이 하는 올림픽이 뒤에서 항상 치러지잖아요. 그럼 아무튼 몇 명 대상? 100명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신청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활동 말이 어려워요. 그럼 일단은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신청한 사람 51명, 그 다음에 B를 신청한 사람이 42명 이렇게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또 역시 벤 다이그램을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빰빠밤 여기가 지금 현재 100명이죠. 전체 집합을 100으로 한정. 쌤, A하고 B가 고집합이 가끔 없던 때도 있던데요. 그래도 이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 0이라고 따지면 될 거니까. 자, 일단 몇 명? 100명 대상으로 썼죠. 자, 그 다음에 A가 몇 명? 51명, 얘가 42명이죠. 요 단어가 재밌네요. 자원봉사활동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대요. 그게 어디죠? 여기잖아요. 25명. 끝.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 뭐라고 써? X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A가 51명이니까 얘가 51-X, 뒤쪽의 케이스는 42-X가 됨을 내가 확인하죠. 끝나면 빵빵빵빵빵,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급적 큰 숫자 기준으로 한 번에 합셈을 하면 51 더하기가 42-X 더하기가 25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93인가요? 93.
93, 이거 같이 더합시다. 93 더하니까 118 마이너스 x가 얘가 100이 되어서 x는 얼마? 18이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죠. 근데 뭐라고 그랬죠? 두 대의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하나만 신청했어요. 그게 뭐죠? 대칭 차립파. 그죠? 그럼 어떻게 잡아요? 51 마이너스 x랑 그다음에 얼마? 42 마이너스 x. 그래서 얘가 93 마이너스 얘가 2x가 됐던 거죠. 근데 x는 조금 전에 18인 걸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93 마이너스 36이 들어가서 얘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57로 계산이 돼서 2번이 정답인 게 확인이 되죠. 그죠? 아직까지 틀 바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대로 한번 쭉 쫓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185번으로 갈게요. 뭐 3점짜리인 것 같고 뭐 난이도 올렸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본 캐릭터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뭐라고 됐죠? 30명 있다. 자, 준사 여기 좀 봐볼래? 여기 좀 봐볼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 뭐가 포인트가 달라지냐면 다 똑같아요. 학생들에서 수학을 신청한 학생 A라고 하자, 영어를 신청한 학생을 B다라고 하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수학과 영어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에 뭐를 구하죠? 갑자기 2단어가 나와서 당황시키는 거죠. 물론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는 특수한 케이스를 좀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전체 몇 명? 30명.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어? A라는 수학, B라고 하는 뭐 영어,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잡아요? X라고 잡아요. 자,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Y로 잡아놔야 된다고요. 왜? 아니, 신청 안 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없어요. 신청 안 한 애가 없어요.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가 X면. 자, 좀 도와줄래? 혜은아,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 24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B는 뭐라고 쓰면 될까? 15 마이너스 X. 오케이, 여기까지 썼어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30만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 큰 거 기준으로 이렇게 더하시라고 그랬죠. 24 더하기, 그죠? 15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30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Y라는 문자를 없앨 겁니다. Y라는 문자를 없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를 X로 정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얼마가 생기냐면 X-9가 생깁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한 문자 X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봐라. 이 X가 의미하는 게 명 아니냐, 명. 0명, 1명, 2명이라고 하는 0을 포함하는 정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문자에 지금부터 부등식을 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겠니?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겠냐? 15-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겠냐? X-9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 최대최소라는 이딴 식의 범위가 등장할 때. 그럼 여러분이 짜라랑 해서 이 네 개의 공통된 걸 수직선에서 그리시면 생각보다 심플하게 답이 나와요. X는요. 나영아 좀 도와줄래? 얼마 이상이지? 9 이상. 얼마 이하죠? 다시? 24. 다시 한 번만. 교집합이니까. 15가 돼요. 이 네 개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15 이하가 되고 9 이상이 돼요. 그래서 수학, 영어 모두 신청한 학생 X잖아요. 그게 X였잖아요. X의 최대값 얼마? 15. 최소값 얼마? 9다라고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덧셈하면 5번이 되는데 일반적인 풀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교집합의 최대라고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건 뭐죠? 하나가 하나를 품어버린 상태야. 이렇게 품어버리면 돼. 얘가 15명을 다 품어버리면 최대가 15이 돼.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건데 실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부등식을 잡으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교집합 중심 여기 y 붙이면 이거를 문자로 정리하셔서 너 눈앞에 보이는 모든 x라는 문자에 0 이상의 표시를 달면 범위가 떠요. 그걸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이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어 왔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는 수능에 다시 출제될 수 없지만 작년 고3까지는 이게 다 수능에 출제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보라고. 물론 내신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잡는 거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여러분께 시간을 좀 드리죠. 자, 어디 있었냐면요. 네, 여기 있겠네요. 187번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187번 한 번만 다시 보죠 뭐. 아니다. 조금 더 난이도 올리자. 188번으로 갑시다. 188번. 이거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시간 드릴 테니까 2개짜리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따 쉬었다가 쉬었다가 아니죠. 3개짜리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쉰 다음에 문제풀이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몇 명 대상이죠? 200명 대상입니다. A를 신청한 학생과 B를 신청한 학생과 어쩌고저쩌고인데 문제는 몇 명이 아니라 20명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줍니다. 와, 당황스러운 거죠. 어느 체험활동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또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이딴 얘기를 한다. 와, 말 짜증난다. 그지? 그럼 일단 어떻게 하자? 똑같은 패턴으로 일단 가보자. 몇 명 대상? 200명 대상. 됐어? 자, 그 다음에 A를 신청한 학생과 뭐저저 나왔으니까 일단 A하고 B를 그리자. 저는 일단 저만의 루틴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X, Y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루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기다가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도 주겠습니다. 왜? 구체적인 표현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 마이크 여기 와 있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A를 신청한 학생 몇 명이죠? A 더하기 X. 그러면요, B를 신청한 학생이 어떻게 되죠? B를 신청한 학생은 B 더하기 X예요. 그거보다 몇 명이 많았대요? 몇 명 많았어요? 20명이 많대요. 이렇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다시 A를 신청한 학생과 B를 신청한 학생은 A를 신청한 학생이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아야 등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하라는 걸까요? 문자 정리하라는 거죠. B는요, 어떻게 쓸 수 있죠? A-20이라고 쓰자. 이렇게 줄이자. 문자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그게 뭐죠? Y죠. 이게 Y죠. 이게 Y. 내가 써볼게. Y는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 뭐죠? 하나 이상이 뭐예요? 이거랑 이거 아니야? 하나만 2개. 그럼 우린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A 더하기 X 더하기 A-20. 그죠?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것을 신청한 학생 수보다 100명이 적었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얘를 100 플러스해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Y라는 문자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봤더니 2A 플러스 X 마이너스가 120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일단 써보죠. 여기까지 썼어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문자는 2개 있습니다. A하고 X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문자 2개인데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안 쓴 게 있죠. 뭐 안 썼죠? 200이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하니? 여기를 가야지. 쌤, 이거 여기는 뭐 덧셈하는 게 없으니까 A 더하기 X 더하기 A-20 더하기 요거까지 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자, 여기가 A 더하기 X 더하기 A-20 더하기 2A 더하기 X-가 120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처리가 되나 봤더니 여기 오른쪽이 AA, EA, 얘가 4A 더하기 얘가 EX-가 140이 되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넘겨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4A 더하기 얘가 EX가요? 얼마죠? 34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요? A라는 걸 잡을까요? A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가 되냐면 85-2분의 1x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넘겼어요. 일부러 넘겨서 4, 5, 20 네, 맞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요 시계에서 일단 식을 다 썼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a라는 문자를 지우고 85-2분의 1x를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요 인간 대신에 20을 빼라고 했으니까 65-2분의 1x를 쓸 수 있었던 거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2a? 그럼 2a가 어디 있어? 여기 2a가 170-x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처리가 되냐면 얘가 50으로 처리가 되네요. 얘가 문자가 딱 떨어지네요. 그죠? 2a 자 2a가 170-x니까 2a 더하기 x면 여기가 딱 50으로 끝나요. 얘가 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문자가 달려있는 모든 거에 뭐를 붙여라? 부등호를 붙여라. 가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85-2분의 1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65-2분의 1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자 3개밖에 없죠. 문자 부등식 3개밖에 없죠. 이거 풀면 되죠. 이해돼요? 가보자 그러면. x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요거 풀어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x가 17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3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적인 거 풀어보니까 x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0 이상. 얼마보다 작다? 1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마지막 판단. 뭐 물어봤어요?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 수. 누구죠?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에 그럼 뭘 찾아야 돼? 최대를 찾으래요. 그럼 이거의 최대가 되려면 요 2분의 1x는 최소가 되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x는 뭐가 되죠? 빵이 되네. 그럼 뭐가 됩니까? 8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계산과정 한번 다시 볼게요. 좀 볼 텐데 이런 거예요. 뭐가 많고 뭐가 적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유한집합의 원소역에서 공식에 맞춰서 풀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황했지만 원래 저희 루틴 x하고 y를 일단 잡아서 썼고 a, b를 잡되 각각의 식에서 지정한 힌트들에 따라서 b라는 문자를 소거해서 써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문자를 다 a를 지우고 x로 다 변형을 시켜서 봤더니 주어진 패턴들의 문자들이 싹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자들의 뭐를 부등식을 하나씩 일일이 다 세팅을 해서 봤더니 x의 범위가 이랬더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만 신청한 학생 수니까 요거여서 이거의 최대를 찾아라. 그럼 결과적으로 요게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거니까 X는 빵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았겠다는 거죠. 이해돼요? 어떤 논리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집합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상황 때마다 쫙 뭔가를 만들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 패턴의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려보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좀 부탁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 한번 가봅시다. 문항 좀 짚어드릴게요. 180번 잡아주실까요? 180번, 182번 다시 180번, 182번 자,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기시게 되면은 186번 심플하게 요 세 개만 합시다. 빠르게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세 개만 한번 풀어봐 주세요. 180번, 182번, 186번
분들은 뒤에 답지 있어요. 이제 빠른 정답들 갖고 계실 거고, 혹시나 아직 해설지 아직 못 내신 분들은 꼭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갖다 주세요. 일부러 보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기 물티슈 있으니까 갖고 가. 분량이 다 들었을 때가 36이겠지. 그 y의 문자가 x로 표현되겠지. 표현 한번 해볼래? y까지 고려해서 갔어야지. 안 그러면. 그리고 문자들의 범위를 잡아봐.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잠깐 봅시다. 180번 문제. 잘 안 풀리죠? 그죠? 일부러 여러분에게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180번은. 봐보세요. 이게 왜 안 풀린 줄 아세요? 그동안에 풀었던 방식과 형태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죠? 이제까지는 보통 아까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올림픽 뭐 A를 했네, B를 했네 이렇게 갔잖아요. 정확하게 기준이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양분을 했어요.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죠? A, B가 있고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 기준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풀 때가 생각보다 이게 좀 까탈스럽거든요. 그때 방법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여러분께 한번 애로사항을 먼저 한번 겪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 소리냐? 바로 얘는 수영도로 풀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있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대립되는 구조가 두 개의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남자를 나눠봅시다. 남자는 어떤 경우로 나눠질까요? 첫째, 1번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 뭐가 있죠? A하고 B 은행 모두를 이용할 수 있죠. 두 번째, A만 이용할 수 있죠. B만 이용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은행 되게 여러 개 쓰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국민은행 쓰니? 만약에 하나은행 쓰니? 저는 하나은행만 써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만 선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남자 35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뻥뻥뻥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를 모두 이용한 사람을 A라고 하자. A명, B명, C명이라고 해보자. 두 번째, 여자를 또 생각을 해보자. 여자의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뭐였을까? A, B 모두 이용. 저는 X라고 잡을게요. A만 이용. Y라고 잡아볼게요. B만 이용. 얘를 Z라고 잡아볼게요. 문자를 A, B, C, D, E, F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 오히려 문자를 쓰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종류를 좀 다른 문자 두 개로 줘봤습니다. 여자는 몇 명이었죠? 30명 대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수식이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수식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더라? 35더라. 두 번째 뭐더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명이더라? 30명이더라. A 또는 B를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이용하지 않는 건 아예 초부터 들어가지 않았던 걸 거니까. 그죠?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데리고 와서 물어본 거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 썼네요. 이제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 뭐죠? 이제 여기 힌트를 읽어야죠. A를 이용하는 고객 수 몇 명이에요? 문자로 써볼까? A를 이용하는 고객 수 어디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니? 남자 중복해서 대답을 했던 거니까 이거야. 그럼 뭐죠? 세 번째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Y가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수. 그 다음에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수 누구야? 은행 B 어디 있니? 은행 B 여기 여기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써보니까 ACXZ 얘네가 몇 명이다? 82명이다. 82명이다. 맞죠? 중복된 의견들이 있을 거니까. 자, 네 번째. 뭐 있죠? A, B 중에서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 이게 뭐야?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 뭐죠? B하고 C죠. B하고 C는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은행을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같다. 무슨 얘기야? 한 은행만 이용하는 게 Y하고 Z니까 얘는 Y 더하기 Z가 서로 간에 같았다. 이렇게 푼 것이야.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은행 A와 B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 뭐가 궁금한 거죠? X가 궁금한 거죠. X가 궁금한 거죠. 됐죠? 자, 그럼 문자 6개에 대해서 힌트를 쫙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어차피 제일 첫 번째 주된 힌트가 이거니까 이거부터 해석을 합시다. 자,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몇 명? 35명. 그게 여기 1번이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Z 얼마야? 30. 이해되죠? 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여기 칠하지 않은 A 더하기 X라고 하는 요 놈은 동그라미가 65였기 때문에 얘가 17이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네. 그렇습니까? 요거 이해되시겠습니까? A 더하기 X가 17이다. 확인돼? 자, 두 번째. 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 뭐 어떻게 해석하니?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짝꿍하면 되지. 에이? 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시니까 B 더하기 C는 뭐랑 똑같죠? 35-A요. Y 더하기 Z는 뭐랑 똑같죠? 30-X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넘겨봐. 이렇게 넘겨와 봤어. 그때 어떤 수식이 드러납니까? 라고 봤더니 X-A가 다시 거꾸로 일로 가고 일로 오니까 A-X가 5가 됐습니다 라는 힌트가 나온 거야. 얘는 이게 나온 거고. 연립일차 방정식이네. 그죠? 뭐만 구하면 되죠? X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하고 이 식에서 이 두 식을 뭐 해주면 좋을까요? 빼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X가 12가 되면서 X는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결론은 뭘까요? 제가 계속 문자 잡잖아요. 문자를 잡더라도 그 순환 구조 안에서 답이 구해지도록 항상 만들어지는 패턴이니까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 반복될 때는 가급적이면 수용도를 펼쳐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때 평상시 연습을 문자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중에 저랑 확통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확통 수업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에게 처음에 주사위 던졌다. 주사위 2개를 던졌다. 그럼 제일 먼저 애들에게 익숙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사위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A 주사위, B 주사위 이름을 자꾸 붙여보라 그럽니다. 그래야 덜 헷갈리거든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여러분이 제일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껏 문제 제일 헷갈렸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확통 문제 중인데 이것도 물론 연결이 되니까 확통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철수 영희가 어떤 뭐 이렇게 자동차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휴게소에 들러서 휴게소에서 뭔가를 먹고 다시 이렇게 탈 때 처음에 앉았던 좌석에 다시 앉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하고 다른 자리에 앉은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청 기출문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헷갈려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철수, 영희 이걸 헷갈려 하는 거야. 이 단어가.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A, B, C, D, E, F라고 해라. 그럼 덜 헷갈리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 자꾸 논리 구조가요. 연속적인 1, 2, 3, 4, 5, 6 이런 느낌이면 뇌가 그냥 조금 스무스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내가 여기 할아버지 딱 놓는 순간 할머니를 낳나 안 낳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번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의도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왜 철수, 왜 남자가 먼저 나오냐? 남아 선호서상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게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네. 그때마다 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름 붙여라. A, B, C, D, E, F. 아니면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C, 소문자 C 뭐 이렇게. 그럼 좀 구별이 되거든요. 나름의 판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나누셔서 기준점 잡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공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까처럼 최대 최소 문제처럼 그렇게 XY 잡고 AB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록 그냥 이렇게 번호 붙이거나 문자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개짜리 조금만 더 소개하고 문제풀이 이따가 할게요. 그럼 3개짜리 마지막 소개할게요. 자, 봐줘봐. 이제 3개짜리 갑니다. 이따 안 풀린 것들은 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3개짜리 마지막 갑니다. 이제 여러분 3개짜리가 제일 어려워해서요. 그거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91번부터 가겠습니다. 191번, 193번,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3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91번부터 봐볼까요? 진짜 선생님 아까 그 루틴이 잘 적용되는지 한번 잘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문항은 7개밖에 없어요. 오늘 테스트 문항 7개밖에 없고 그 7개 문항에 우리가 오늘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수업 잘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수강생이 35명인 어느 학원에서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조사했대요. 그래서 각각 순서대로 A, B, C가 이렇게 인원이 나왔답니다.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3명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모두 취득한 학생이 없대요. 오, A, B, C를 모두 취득한 학생이 없대요. 그죠? 그랬을 때 세 자격증 A, B, C는 2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그립니다. U 잡으시고 35 잡되 A 하나, B 하나, C를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를 순서대로 갑니다. 결정적인 힌트.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했다? 3명. 오케이. 바깥에 3명. A, B, C를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다. 무슨 얘기야? 여기 0명.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도구의 기본적인 게 뭐야? 교집합 중심. 여기 A, B, C 선택. 이게 안 나왔으니까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설정하지 않은 게 뭐죠? 21명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씁니다. 21-A-C. 두 번째, B 몇 명? 18명. 18-A-B 세팅 끝. C는요, 15명이니까 15-A가 B-C 세팅 끝. 그럼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게 뭐냐? 35 아직 해결 안 했죠. 그럼 여기다 옆에다 쓰지 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숫자 기준으로 하나는 통째로 가세요. 이 자체가 21명인 겁니다. 이 자체가 21명. 그죠? 21명. 더하기. 다 쓸게요. 요거잖아요. 일단 쓸게요. 18-A-B 플러스 B. 그 다음에 15-A가 B-C 더하기 몇 명? 3명이다. 이렇게 잡겠지.
자, 문자부터 좀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가 39죠. 여기가 18이죠. 39에서 18을 갖다가 더해서 39에다 18을 갖다 더해서 이게 57이야. 그 다음에요. 요거 하나씩 없어지죠. 요거가 마이너스로 등장이 되네요. 묶어주죠 뭐. 이게 35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됐다? 22명이 되었다. 봅시다. 뭐 물어봤죠? A, B, C 중에서 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누구죠? 여기죠. 뭐 물어봤어요? 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 22. 1차 방정식 끝. 좀 바뀌었니? 아까 거하고? 안 바뀌었어. 그죠?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느낌은 뭐냐면 그냥 내가 전체적인 느낌에서 문자를 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좀 쉬워질 것이다. 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어떤 게 올라가는 거냐? 오른쪽 193번 봐. 빨리빨리 설명할게. 봐봐. 자, 문제 봤더니 2학년 학생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가 몇 명이냐면 212명 대상이야. 근데 문학체험 역사체험 말 되게 어렵지. 헷갈리잖아. 이름 붙여. A, B, C. 또 어떤 분들 또 이러더라. 문학이니까 문학이 뭐야? 컬처 뭐 이런 건가? 뭐라 그러냐 문학을? 리터러치 뭐 그렇게 얘기하나? L 뭐 이렇게 하고. 역사 히스토리니까 H. 과학하니 사이언스 S. 꺼지세요. PQR, ABC 그냥 이게 제일 편하잖아. ABC, XYZ.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또 빨간색 그럼 레드. R로 쓸 거야? 화이트 그러면 뭐 이 W를 쓸 거야? 미쳐버리겠어 진짜. 똑같은 거 있잖아. B는 뭐야? 블랙이야 블루야? 또 본인이 써놓고 헷갈리는데 내가 블랙이었나 블루였나? 미친 거지. 하지마 제발 좀. 알겠지? 자 그럼 바꾼다. 문학은요 A, 역사는요 B야. 그 다음에 문학은요 A야, 역사는요 B야. 세 가지 추험 중 뭐 없네요. 여기는 C죠. 오케이. 이렇게 일단 문자 잡아놓고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전체 집단. 여기는 이름 붙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끝. A 하나, B 하나, C 하나.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부터 갑시다. 다가 제일 좋은 힌트니까.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몇 명? 12명. 여기 있죠? 너 12명.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뭐라고 적어? X.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를 문자를 붙이지 말지 결정할 건데 여기 좋은 표현이 하나 있네. 문학체험과 역사체험, 즉 A하고 B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 45명이란다. 그럼 여기가 45명이잖아. 그럼 여기 45-X 끝. 그지? 그럼 선생님 여기 없잖아요. 맞아요. 없으면 문자 붙여요. A, B.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 A, B로 잡겠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도 처리했고요. 여기도 처리했어요. 얘 알려주세요. A가 80명이 된다. 야, 그러면 여기가 45명이니까 80명이 되려면 얘가 35-가 B라고 쓰면 되겠네. 역사체험은요 90명. 그죠? 그럼 여기가 45니까 얘가 45-A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지? 과학체험만이잖아. 이게 궁금한 거잖아.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쓸까 여기를? 그냥 C라고 쓰지 뭐 C. 난 이게 궁금해. 아하, C가 몇 명이냐? 이게 궁금하다고. 우리가 안 쓴 게 뭐 있냐? 이거 아직 안 썼잖아. 가자. 어떻게 가? 제일 큰 거 기준으로. 이게 80인가? 90짜리가 있구나. 요게 90이다. 얘들아 이거 통째로 갈까요? 다 일일이 쓰지 마. 90. 가자. 쌤. 이거 더하면 이거 35인데요? 그러네. 여기 C네요? 10이네요? 원래 끝났네? 되게 허무해. 그죠? 어떤 내용인 것을 보니까 이게 125. 125 뺐더니 C는 얼마? 75명. 끝났네. 정답은 75. 네, 이렇게 되는구나. 말만 되게 번지르니하게 되게 길었지만 결론은 한 줄로 빡! 됐죠? 자,
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 방법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한집합은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고난도는 이 방법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따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되셨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갈게요. 네, 거기 194번 수능에 나왔던 거 하나만 마지막 봅시다. 194번 그리고 쉴게요. 자, 수능 2004학년도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하기 전 상황. 여러분이 1월달에 태어났으면 이게 11월달에 본 거니까 그 전년도 2003년도 11월달에 본 시험이 2004학년도라고 씁니다. 아시죠? 그럼 오빠나 뭐 언니나 뭐 동생이 있으면 안 돼요. 동생은 대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아무튼 사촌 오빠들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2004학년도라는 얘기는 2003년도 11월에 시험을 수능을 가서 2004학년도에 대학생이 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고3들은 내년 학번이 몇 학번일까? 21학번, 그렇죠. 2021학년도에 대학생이 되니까. 여러분은 몇 년도야? 2023학년도. 와, 대박이다. 내가 01학번인데. 격세지감. 갈게요. 네,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최소값 어쩌고저쩌니까, 쌤이 이거 하면서 또 문자 가지고 또 이 최소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나보다, 부등식 어떻게 잡는지 그 정도만 잠깐 보자라는 거니까 봅시다. 자, 일단은요, 전체 U를 쓰긴 쓰지만 전체 U에 관한 해석이 전혀 없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럼 일단 똑같이 A 하나 잡고요, B 하나 잡고요, C를 잡아주세요. 재미난 건 또 뭐냐면 교집합을 친절하게 알려줘요. 우와, 여기 5명이래. 감사, 아리가또. A 교집합 B가 10명이래요. 오, 그래요? 그럼 얘가 여기도 5명. 아리가또. 이거 언급된 바가 없어요? A, B, 편의상 이렇게 A, B 주면 되죠. 참 이거 Y 주면 안 되나요?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없죠? 전체에 대한 해석이 없으니까 이걸 줄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럼 이제 A 남았죠. A. NA가 14래요. 이거 뭐죠? 4-A예요. NB가 16이래요. 6-B야. NC가 19래요. 그럼 뭐가 되죠? 14 마이너스 A-A가 B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자, 지난번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차집합 다시 보세요. C라는 집합에서 A합 집합 B를 빼고 나면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C라는 집합이 여기 있었거든요. C라는 이 빨간색 집합에서 A합 집합 B하고의 겹치는 파트가 여기예요.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뭐죠?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뭘 물었어요? 14-A 더하기 B의 최소를 물었어요. 네, 이걸 물었어요. 확인하자. 그러면 뭘 확인해요? 제가 부등식을 달자 그랬죠? 최소나 최대는 어디 있어요? 문자 2개. A라는 놈은 0보다 커나 같다. 그리고 4-A라는 놈도 0보다 커나 같다. 두 번째, B다라는 놈은 0보다 커나 같다. 6-B도 0보다 커나 같다. 쌤 해보니까요, A는 0과 4네요. 그러네. B라는 놈은 얼마죠? 0과 6 사이네요. 쌤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놈은 얼마죠? 0과 12예요. 야, 그러면 14-A 더하기 B의 최소가 되려면 A 더하기 B는 가장 큰 놈을 갖고 와서 빼버리면 되겠다. A 더하기 B가 가장 큰 놈이 뭐냐? 10이잖아. 14에 10 뺐더니 답이 얼마니? 4가 정답이 되겠다. 이게 최대 최소 문자에서 똑같죠? 달라지지 않아요. 3개짜리든 2개짜리든 결론은 뭐다?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를 더 풀어낼 거고요. 뒤에 이제 고난이도 쪽이 한 3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집합의 해석 좀 하고 여러분에게 풀이할 문항들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조금 더 난이도 낮은 걸로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 전체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오늘 과제가 나가거든요. 과제는 프린트하고 여기 마더통하고 2종류로 나가요. 그래서 그거 완료하시고 다음 시간 그거 질문 받으면서 고난이도 문제를 좀 처리해드리고 명제편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는 개념 설명할 때 절대 빠지지 마세요. 월요일날 조금 더 최대한 자세하고 최대한 상세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좀 다시 드릴 테니까요. 명제 어려워요. 명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고등수학 상에 쫙
베이스를 딱 모아서 요거를 그대로 명제에서 설명을 해요. 원, 직선, 평면좌표, 부등식, 방정식, 복소수 다 있어요. 요 명제 안에.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뭐 좀 쉽게 가는 방법들 소개를 저만의 루틴 또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좀 그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길게 한 15분 정도 쉬세요.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 쭉 연결하겠습니다.